어제 저는 국회 국토위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 관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국토부가 관저불법공사 의혹과 관련된 자료, 즉 건설공사 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소명서를 냈습니다.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니까 자료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구차하긴 해도 이건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공개된 실체가 드러나면 윤석열 정권이 파국을 맞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국가 안위가 아니라 대통령 내외 안위를 걱정하는 국토부의 태도는 국민께서 보기에 썩 좋지 않습니다. 관저 불법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의 21g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잠깐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오전 국토위에서도 제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21g을 소개한 한 웹페이지를 그대로 캡처한 것입니다. 기업의 연역을 한번 보십시오. 마크로스코, 르코르비제, 그리고 자쿠메티. 이 공사 실적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미술전이라는 겁니다. 자, 2018년 연역에는 코바나 사무실 설계 시공이란 실적도 올라와 있습니다. 21g이라는 업체가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간의 의혹의 쐐기를 박는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김건희 여사와 21g은 사실상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김 여사가 기고하는 관저공사를 수의 계약했다고 하는데 하필 같이 전시회도 하고 코바나 사무실 설계 시공한 업체가 공사를 해서 이득을 얻었다면 이것이 특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희한하게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도 그렇고 모든 특혜와 의혹이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습니다. 대체 누가 김 여사와 긴밀한 업체를 수십억대 공사에 꽂아 넣었는가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방송 TBS 패곡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TBS 이성구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단 직원 전원을 해고하는 계획안에도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권력의 공영방송을 망하게 만든 초유의 사태인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기어이 TBS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언론개혁 척결 대상을 자임한 이들의 만행이 역사 속에 길이 남도록 부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급 삭감도 감내하면서 TBS를 지켜온 구성원들도 지켜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국감에서 TBS 패곡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단호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좀 웃었습니다만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 또 이렇게 처리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가 우리 최혜병이 살아 있었다면 동기들하고 함께 전역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갔는데 최혜병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엄마지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꼭 지켜봐 달라. 이 편지를 쓴 유족회 홈페이지가 잠시 마비됐다고 합니다. 465일 그동안에 밝혀진 게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대통령부터 여당이 아주 입에 달고 살던 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거부합니까? 이렇게 극악스러울 정도로 거부하는 걸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랬겠지요. 온 국민이 비난하는 이 특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감춰야 될, 피해야 될 잘못된 진실이 있겠죠. 뭔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진상 규명을 방해한 범죄 행위의 실상을 낱낱이 규명해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피할지 몰라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서 2.5%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민간 소비도 줄고 건설 투자, 설비 투자도 줄고 그래서 결국은 성장률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도 2022년 이후 쭉 감소 중입니다. 600대 기업 대상의 종합 경기 전망도 31개월 연속 부진을 기록하고 내수 침체는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골목 경제나 체감 경기는 사실은 이런 숫자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실질 임금도 줄고 대출 이자는 올라서 갚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찾기 어렵고 거기다가 폭염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까지 정말 나날이 일상이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22,000원 하고 있더군요.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 아닙니까?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고 있습니다. 더 삶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괜히 대북 확성기 자극 심하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확성기 피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런 소리를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합니까?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무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능력이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뭐 다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이해할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관심은 죄악이죠. 관심을 가지는 게 의무 아닙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민생 현장이 어떤지를 실제로 살피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노력하는 게 정적들 찾아서 괴롭히고 반대 의견 내는 언론 있으면 때려잡고 이게 무슨 정치고 이게 무슨 국정입니까? 중국 최대 경제도시라고 하는 상하이가 28일에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골목이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짜부라들고 있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는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됩니까? 그 돈 어디 갑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이라도 좀 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반국민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민사회 원로분들을 몇 분 만나는데 그분들 말씀도 그렇고 지금 민주와 공화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민주 공화정 자체의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정의 방향을 정말 바꿔야 됩니다. 답답해서 갑자기 너무 그래야 되는데 다시 우리 성경 얘기 한번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읽어져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